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세요? 네. 대통령 서미화. 네, 서미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서미화 의원을 만나서 서미화 이렇게 발언한 장면 잠깐 보셨습니다. 자, 그 서미화 최고위원 후보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른 아침에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저 장면은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서미화 의원을 보더니 네. 서미화 이랬단 말이죠. 이제 작년 6월 3일 대선이 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6월 승리하시고. 네, 6월 4일 국회 로텐드홀에 예, 선서 취임 선서 음. 하러 오셨는데 그때 이제 수백 명의 이제 축하하러 오신 분들이 로텐드홀에 꽉 차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들어오실 때 앉아 있는 가족이 앉아 계신 왼쪽 분들과 이렇게 악수를 하고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는 또 오른쪽 분들과 이렇게 네, 쭉 네, 악수를 하고 나가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안쪽에 앉아 있다 보니까 대통령님하고 악수를 못 하고 이제 어디 계신가 하고 이제 뽀짝뽀짝 함시러 이렇게 막 내밀고 있었는데 소리로. 좀 멀리 쪽에서 저를 보시고 예. 서미화 하고 이제 아는 척을 해주셨던 장면입니다.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첫 번째로 호명한 정치인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미화. 네. 제가 시각장애 여성이다 보니까 네. 대통령 되시기 전에도 국회에서 굉장히 저만 보시면 저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항상 먼저 인사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시각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좋으신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이십니다. 그 네. 첫 호명이 갖는 상징성은 매우 커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번에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지셨고 열심히 달려오셨고 예비 경선 통과하셨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고위 입성이 자력으로 최고위 입성이 좀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는데 아침에는 못 봤습니다. 예, 스트레이트 뉴스 조원 CNI 네. 결과를 보니까 일단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시청자분들 1위는 최민희입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뭐 지명도를 가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27.9. 박선원 의원 13.4 그리고 서미화 의원 9.7. 그래서 3위시고요. 5명까지가 이제 지도부에 그 선출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뒤로는 이제 김용 8.9, 한민수 5.4, 이성윤 4.0, 임미애 2.5, 김영호 2.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차기 민주당 최고위원 지지도. 사실 저 서미화 의원은 진작부터 많은 개혁적 누리꾼들에게 이미 그 서미화를 뽑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네. 나왔어요. 근데 이게 비단 어떤 사회적 뭐 약자 배려 이 차원이 아니라 정치력을 보고 이렇게 판단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어떤가요? 사실 처음에 도전할 때 네. 염려하신 이제 저를 정말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네. 인지도가 좀 낮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 최고위원 선거가 전국 선거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하고 좀 말리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도전하게 된 것은 물론 정견 발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네. 우리 민주당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표방한다고 하면서도 최고위원회 지금까지 선출적으로 도전해본 당사자가 한 번도 없다는 거 그리고 지명직도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민주당의 이제 정체성을 굉장히 표방하고 포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도전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점도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도 이 최고위원이 최근에 그 늘 좀 하는 방향성들 정청래 지도부에서 최고위원들의 최근 행보들이
너무나 이재명 정부를 뒷받치기에는 좀 미력하고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최고위원회가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가장 앞장서서 대통령의 시간과 속도를 맞춰서 가야 되는 이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때로는 화도 나고 정말 나라도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 끝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굉장히 높이 사주신 것 같습니다. 그 네. 진정성을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 실제로 저도 많이 걱정했거든요. 그 지도부 네. 들어가시면 그 자체로도 큰 뉴스, 큰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근데 1등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더 분발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최민희 씨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단 그분이 뭐 지명도는 앞설 수 있어도 인지도는 높을 수 있어도 이게 지금 비호감도는 민주당 정치인 중에 거의 넘버1급입니다. 이런 네, 와중에 이런 분이 지금 지도부에서 그것도 수석으로 간다면은 이거는 당장 당 대표가 되실 뭐 김민석 또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아침마다 뭐 민모닝, 영모닝 하면서 막 그렇게 맹비난을 퍼붓고 개파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좀 막아야 한다. 뭐 지도부에 입성하더라도 수석까지는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서미화 최고위원이 최민희를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네, 제가 잡을 수 있도록 많이 응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창기에 제가 도전할 때 최민희 의원님께서 굉장히 빠르게 최고위에 나가겠다고 개인적인 입장을 네. 밝히셨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여성 후보가 도전장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왜 안 나오냐 서로 이제 의원들끼리 누가 좀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은 그 저면에 최민희 의원님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누구 좀 나가보시라 이렇게 막 하다가 그렇게 아무도 없다면 내가 비례 1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사실 위기입니다. 대통령이 1년 막 지났는데 대통령을 흔들고 대통령에 대한 맹비난을 넘어서 거의 조주격 막말을 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한테도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는 어떤 코멘트도 안 하겠다. 노 코멘트를 말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이런 사람이 무슨 친명이고 대통령을 끝까지 지킨대. 네. 아니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것 같으면은 그 정말 그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될 만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이제 뭐 방패가 되거나 창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코멘트가 뭐야? 이게 웬 말이야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최민희 의원이 최고위원회 출마한 그 이유가 이제 예비 경선 끝나고 본경선 이제 발표하는 날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당 대표를 보좌하러 나간다 이런 유사한 말씀을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이 돼요. 네. 그 말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우려가 됐습니다. 이제 그 당 대표는 정청래 대표를 염두한 말씀으로 그렇지.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예. 이제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민주당의 지도부로서 민주당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현 정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어떻게 잘 보조하고 뒷받침해서 이재명의 국정 과제를 이행하게 할 것인가 네. 이런 게 공통의 목표여야 되고 최우선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네. 정청래 대표를 보호하고 뭔가 옹호하기 위해서 최고위원회에 나섰다 예.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돼서 너무 우려가 됐습니다. 안 돼, 네. 안 돼. 저 최민희가 지도부 들어가는 거 반대인데 현실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수석까지 가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친명 진영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돼요. 그 최민희가 갖는 상징적 효과가 얼마나 큰데요. 이게 장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민희 씨는 저는 22대 국회로 끝내야 한다고 봐요. 예. 그런데 저쪽은 네. 홀짝 투표니 이런 식으로 단일 대오를 형성해서 어떻게든 정청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그야말로 결집하고 있는 양상인데 친명 진영은 지난번에도 친명 후보들이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거죠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후보 차원에서 뭐 그 아이디어를 내실 수는 없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답답함은 없으세요? 아니 제가 조금만 좀 머리를 쓰면 그 뜻만 모으면 서미와 수석 최고위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네, 이제 그 부분이 실제로 1인 1표제를 처음 시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당원들께서 네. 내 소중한 이 투표권, 민주당이 당원 주권으로 나아가는 첫 선거인데 네. 이것이 개파적으로 나누어져서 집단적 어떤 지시에 의한 뭐 생일로 나눠서 투표하자 글쎄 이런 말이에요. 이건 완전한 해당 행위인데. 그렇죠. 예.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렇게 시작된 1인 1표제가 과연 완성될 수 있을 것인가 글쎄 말이에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지난주에 현장을 돌았잖아요. 네네네. 그랬는데 정말 당원들의 그 열망이 전달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렇지. 이게 실제로 제가 오늘도 그렇고 뭐 어제도 그렇고 여론조사하면 3위권에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의아해하십니다. 근데 비례대표가 이렇게 올라온 것은 실제로 우리 당원들 국민들이 예, 이재명 정부 성공에 굉장한 열망을 갖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 당원들에게 계속해서 투표해라 이 동요도 하고 정말 누가 민주당의 지도부가 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어떤 분들은 최민희 서미야 이렇게 1인 2표제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분들도 현장에 가니까 막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많이 옆에서들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한데 더 많은 홍보와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예. 지난 예비경선 때 38% 정도의 투표율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투표율이 일단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요. 50% 60% 올라가서 38%면은 이제 네. 신천지가 개입해도 뭐 굉장히 좋을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저조한 투표율이에요. 예. 이제 우리 후보들 간에 이런 좀 공통의 어떤 문제의식으로 모여서 전략을 짜고 이러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명, 일명, 칠명 당원들이 말씀하시는 친명 후보들은 네.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쪽 팀은 완전히 원팀이 돼서 움직이는 이런 이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원팀이 돼서 움직이는 게 당규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이 최성수, 최민희, 이성윤 그리고 한민수가 뉴스공장 나가더라고요. 네. 최성수의 동행입니다. 예. 네, 네. 지금 뉴스공장에서는 후보들을 쭉 이제 그 모시고 이렇게 그 어떤 출마 아니 근데 변이라든지 그런 걸 한꺼번에 묻고 부르는 있는데 거는 네. 뭘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원팀으로 움직이면 이 자체로 불법인데 뭐 법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지금 의혹대로 신천지까지 개입된 게 맞다면 그래서 특정 계파를 위해서 움직인다면 이건 완전히 이 전당대회는 반칙과 불법으로 그야말로 결정된 그런 아주 정당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그런 선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자 지금 당대표 후보로 이 정청래 후보가 도전을 했는데 사실 정청래 때문에 그 최고위원 후보에 나서게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정청래 제가 대표 후보는 아닙니다만은 이 지도부가 1년 동안 지켜봤을 때 다시 정청래 대표님이 연임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는가 그 이런 차원에서 또 소명감도 있습니다. 예. 우리 당원들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전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시절에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그렇지. 해서 윤석열을 막아낸 민주당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 당원들의 의견이 있을 때 분열이 되기보다는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것을
논의 과정을 거쳐서 수기해서 합의에 이르게 하는 네. 이런 당 대표셨거든요. 예. 근데 도리어 우리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평택 선거에서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네. 당원을 갈라쳐 버리면서 분열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전혀 노터치하고 네, 맞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굉장히 편향적인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도대체가 민주당인지 아니면 조국당 대표인지 좀 헷갈릴 정도의 이런 행보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저는 분노를 이 했습니다. 사람은 민주당 네. 대표가 아니에요. 저는 그때 조국 그 후보로 사실상 단일화돼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사실상 그렇게 이야기한 것, 이걸 보고 이 사람은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것도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어요. 그런 분이 또 당 대표를 하겠다고 선거 망쳐놓고.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셔서 김용남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발언을 또 하셨지 글쎄 않습니까?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공당의 대표로서 우리 민주당의 대표로서 과연 적절한 발언들인가? 그냥 김어준의 따까리일 뿐이죠. 정말 너무 붕괴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견 발표 때 그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바로 앞에 앉아 계신 걸로 저는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안 보였는데 저도 면전에 두고 이렇게 막 좀 직설적인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뭐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짚어야 될 것은 짚어야 되는 그럼. 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게 네. 지도부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은 내 개인의 일을 하자고 들어온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당원들과 국민들을 대표하는데 적어도 정청래 대표께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다라는 말이라든지 정치는 뭐 정권은 뭐 권력은 짧다, 뭐 정치는 뭐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뭐 이런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네, 그렇죠. 이제 나오지 네. 말라고 한 그 다음 날인가 그래요. 네. 그런 발언들이며 또 선거라고 하는 게 수치적인 승리 요것만 말하는 게 선거 평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꼭 이겨야 될 서울에서 졌고 꼭 정말 민주당이 나서서 뭔가 연대를 했거나 단일화를 했거나 했어야 될 평택 선거를 거의 버리다시피 해버린 그리고 부산에 가서 이상한 발언으로 해가지고 네. 민주당의 선거 지원조차 우리 오빠 허수석 같은 경우는 네. 너무 불안해서 오지 못하게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이진숙, 추경호 다 당선됐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거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지도부가 있었어야죠.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겼다. 그리고 얼버무리면서 뭐 조금 아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이런 지도부의 무책임한 형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짚었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이렇게 당원들을 분열시킨 대표께서 또 연임을 하겠다고 나오시면 당원들이 과연 선택해 주겠냐. 착각하지 마시라.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연설문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되면서 그럼요. 예. 네, 우리 당원들께서 속 시원하다. 이런 전화도 많이 해 주셨고요. 또 그런 할 말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 네. 그러면서 또 사회적 약자, 우리 사회의 서민 이런 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게 민주당의 희망이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그럼요. 민주당이 네. 왜 민주당입니까? 네. 그런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분들, 예. 아울러 또 그 당당한 시민으로서의 그 기본권을 요구할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을 대표하는 당이 돼야 하는 건데 이런 친문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20년을 넘어 30년 동안 해먹겠다고 나서는 당, 이런 당에 지금 젊은이들이 등 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네. 정말 당에 기여할 길은 무슨 당대표 최고위원 이런 데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는 건데 뭐 잘났다고 또 나와가지고 김어준 믿고 저렇게 설쳐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정말 그 민주당의 위기입니다. 만약에 정청래 씨가 대표가 되는 순간 어떤 분이 방금 이사에다 올렸는데 정청래가 당선되면 보안 수사권 폐지안이 통과되는 거는 뭐 예고된 얘기인데 신천지에 대해서 유야무야, 이중당적자 유야무야, 조국당을 떠받들어서 합당하고 이로써 아수라장이 열리게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선 패배, 대통령 선거 패배,
그에 앞서서 서울시장 재보선 패배. 불보듯이 뻔한 뻔하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서울시장 선거를 명백하게 졌습니다. 졌어요. 근데 4월에 보궐선거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내년? 네. 예. 정말 저는 이런 점은 본인이 진 선거를 다시 4월에 선거가 있을 이것을 다시 책임을 지고 승리로 이끌겠다? 이거는 너무나 좀 우리 당원들을 무시하는 행보가 아닐까라는 네. 그런 우려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정청래가 뭐 다시 힘을 받고 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무슨 동력으로 저러고 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이거 진짜 민주당이 역행을 해도 정말 과도하게 역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네. 그냥 폭발적이고 그쪽, 네.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느라고 지지율이 올라간 거겠죠. 예. 이게 이것만 봐도 말이 됩니까? 국힘당이 지지하는 사람을 민주당에서 당원들이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같은 존망의 문제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정청래 씨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저는 기억을 좀 상기시키시면 너무 좋겠다.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중요한 성과가 있을 때마다 엇박자를 냈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뒷받침은 고사하고라도 엇박자를 냈고 그때마다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행보를 해오신 분이 정청래 대표입니다. 네. 이제 최근에 그 출마 기자회견문에서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본인은 당 대표를 이용해서 대통령에 도전하지 않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하셨던데 저는 그 발언을 보면서 왜 뜬금없는 이런 발언이 갑자기 나오지?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당 대표 임기하고 대선하고는 다릅니다. 2년이잖아요, 지금 총선 때까지. 그리고 대선은 그 다음 해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 대표직을 갖고 대통령 선거를 하셨던 시기가 같았던 분이 이재명 대표시거든요. 네, 연임하고 네. 바로. 네. 그 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한 발언이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국민 주권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하면서 언행일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분을 어떻게 대표로 우리가 뽑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좋은 대통령 지지율 65% 이상을 얻고도 지방선거의 기대치에 너무나 미치지 못한 결과를 냈습니다. 네. 그거는 책임을 지셔야 될 일이지 연임으로 나와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말씀드리지만. 네.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질 때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아니 그 지난 대선 때 2022년 대선 때 이렇게 패배를 해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마어마하게 책임을 졌습니다. 뒷감당 다 했고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었고요. 근데 그렇게 저 정권을 넘겨주지 못한 그 책임이 있는 지난 정부나 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친문 진영은 무슨 책임을 졌냐 이거예요. 선거 때 질 때마다 막 그냥 이 진영 논리로 한 줌도 안 되는 그 저기 추종자들을 결집시켜 가지고 책임 얘기만 나오면 회피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20년 동안 이 기득권을 연명해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쳐놓고 진 게 아니다. 이긴 건 아니지만 진 건 아니다. 이런 얘기로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이런 사람들 청산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저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책임 안 지고요. 그냥 그 자기들 추종하는 그 당원들 결집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음 또 스텝을 밟으려 할 것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책임질 때는 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 저기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가 서미화 후보를 저격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저기 전에는 정청래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더니 이제 와가지고 권력에 눈이 멀어서 완전히 저기 반청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들었습니다마는 네. 이제 정청래 대표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인격을 모욕하거나 뭐 싫어하거나
사실 저는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국회의원 회관 4층 같아요. 자주 뵙고 엘리베이터 앞에가 정청래 대표님 방이시고 또 저는 잠깐 우측으로 틀면 제 의원실이 있기 때문에 자주 뵙거든요. 예. 근데 뵙기만 하면 우리 정청래 대표님이 그 쇼츠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찍어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사실을 좀 팩트 체크 하자면 본인이 찍어 해고 같이 찍고 또 다시 하라고 해가지고 막 시나리오도 이렇게 해보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또 요즘은 이제 각자 의원들이 구독 TV를 서미아 TV 또 정청래 TV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면 인사하고 쇼츠 찍고 뭐 이런 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개인 정청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공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고 네. 지금 우리 민주당에 필요한 지도부가 누구냐 이것을 놓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네. 쇼츠 여러 번 찍고 밥 많이 먹었다고 대표 밀어주고 예. 저는 그렇게 정치를 하진 않습니다. 예. 뭐 의리 너무 중요하죠. 예. 그렇지만 정치의 가장 우선 선택의 기준은 정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네. 게다가 또 한민수 후보가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테러를 당했을 때, 그 테러를 네. 당했을 때 자기가 지혈을 했었다. 난 그래서 친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론을 펴고 있어요. 그 지혈한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천준호 의원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5등이 보니까 예. 한민수 후보가 예. 어디 가서 연설을 하셨나 발언을 하셨나 그 자기가 그 가덕도 테러 당시에 옆에 네. 있었고 예. 손수건으로 지혈을 했다. 이렇게 이제 5등이 돼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요. 예. 손수건으로 지혈했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지혈했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문장 자체가 발언의 그 순서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또 네. 그렇게 이해하게끔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친명팔이죠. 어. 네. 본인의 손수건을 이렇게 준 건지 본인이 손수건으로 지혈을 했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라고 저도 이제 반문을 제시했습니다만.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근데 그것이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백한. 그리고 이분이 기자 출신인데 우리 국어는 주어 동사가 명확하게 딱 이제 제시돼야 되는 것이 본인이 기자하셨으면 그 그럼요. 정도는 다 아실 텐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예. 본인이 지혈을 한 것처럼 보여주기식 이런 발언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매우 부적절하고 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표를 얻고자 하는 굉장히 좀 급하셨는지 네. 포장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포장도 좀 제가 좋게 말한 것이고 예.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을 본인을 마치 이재명을 구한 진짜 친명 예. 이것으로 표를 얻고자 하는 예. 눈속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저는 이런 선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하지 않는데 신뢰를 받지 못하는데도 친명팔이하는 정청래 후보나 또 그와 정치를 같이 하는 한민수 후보나 참 딱 가기 짝이 없습니다. 예? 친하지도 않은데 친한 척을 해요. 얼마나 없어 보여. 정말 참. 아니 네. 그 청와대가 정청래 후보를 불신하고 있는 건 맞죠? 저보다는 더 잘하실 것 같아서 여쭙는데. 뭐 제가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느끼는 그 불안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도 도와주지 않지? 네.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민생 입법이 정청래 대표 임기 시간 동안에 네. 제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이 지금도 수십 개가 계류 글쎄 중이고 말이에요. 또 정부에서 요구한 법들을 그것을 같이 발을 맞추려면요 대통령 잠도 안 주무시고 불철주야일을 합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도요 네. 그 시간 맞추려면 잠도 줄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대통령의 시간을 맞추려면 함께 깨어 있고 함께 일할 때 일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집권 여당이죠. 맞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그 대통령이 일 잘하게 뒷받쳐 주는 것은 당연한 책무인데 너무나 잘하는 대통령을 같이 그것을 맞춰주지 못한다. 그거는 반드시 지도부가 교체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네. 어떻게 여기서 더 정청래로는 안 된다라는 걸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민주당을 정말. 지지하고 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이 민주 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산다라고 믿는 분들이 어떻게 정청래를 지지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데 당 지지율이 떨어져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 지금 위기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한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우리가 당원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정청래 대표 지킨다고 하는데 지키는 모양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청래 지도부는 냉정한 책임 있는 우리 당원들이 심판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지난 지도부에 대한 심판 선거이기도 합니다. 네. 자, 거구님이 2만 원 보내시면서 서미화 의원님 계엄의 밤에 몸살이지 않으시고 국회 담장을 넘어서 인미의 의원과 손잡고 본회의장까지 전력 질주하셔서 의장석을 지키신 마음 그대로 국민이 응원봉을 들고 엄동설안에도 키세스가 되어 싸워서 뽑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그렇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계속 달려주십시오. 응원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순간순간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근데 어떤 점이 불안하냐면 네,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우리가 출범시켰습니까? 네, 123일에 그 불안과 두려움을 뚫고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다가 다시 정청래 지도부가 들어서면 총선 필패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정권 다시 뺏깁니다. 그랬을 때 지금 국힘당의 형태를 보면요. 네. 윤석열보다 더 칭한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요. 정말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 한동훈이에요. 네. 한동훈. 그렇습니다. 예. 북한의 무인기본에서 전쟁 유발시켜가지고 계엄하려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너무 학습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다면 앞으로 계엄 다시 안 일어날 거다? 이 보장 누가 합니까? 다음에는 네. 좀 더 머리를 잘 굴려서 그렇죠. 성공한 대란을 만들겠다라는 자들이 이제 돌아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다 그때는 도망도 못 갈 겁니다. 죽어요. 예. 뭐 김어준 총수 멀리 도망가고 유시민 씨 옆집 도망갔다는데 그분들은 네. 도망갈 수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다 도망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더 철저히 준비해서 그분들도 못 도망가게 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 그럼요. 네. 예, 아예 그냥 네. 그 계엄 선포하기 직전에 그 집 앞에 가서 못 도망가게 막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다. 이 선거가 음. 정말 우리 당원들이 나만 투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투표해야 된다. 지도부 잘 뽑아야 된다. 네. 여기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김영민 TV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당원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음. 함께 운동해 주시고 투표 동요해 주십사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정말 절박합니다. 절박해요. 절박한 네.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최민희 뽑아가지고 최고위원 지도부에 입성시켜서 후회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여라도 아는 사람이 최민희밖에 없다 해서 최민희 찍으실 분들 이제 제발 좀 이 사태를 좀 파악하시고 서미화라는 아주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이 대안을 선택해 주시면 정말 이재명 정부 성공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우리 서미화 후보한테 좀 약속을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민희 씨가 만약 최고위원 되면은 그래서 지도부 회의 때 엉뚱한 소리 하면은 바로 반박해 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보이진 않지만 저격은 잘합니다만 아니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하는 거. 그렇지. 이게 정확하게 네.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닌데
우격다짐을 하거나 네. 또 정말 우리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네. 그런 개파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죠. 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네. 또 이제 한간에 그런 말들이 또 많이 계시긴 합니다. 이제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내릴 만큼 최민희 의원님을 잘 모르지만 겪어보신 많은 분들께서 최민희 의원님은 지도부가 정청래 지도부가 아니라 다른 지도부면 또 그 지도부를 잘 따라올 수 있는 분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돼봐야 알겠지만 네. 그렇지만 당원들께서 정말 힘 모아서 지도부가 이 당정청이 혼연일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온팀이 그럼요.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불협화음 일으키고 거기서 굉장히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버린다면은 굉장히 그 온팀이 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씀을 꼭 또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네. 지금 신천지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김민석 후보께서 그거를 처음에 의혹 제기했었잖아요. 이 정당대 이제 시작할 쯤에. 근데 네. 그런 정황이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되니까 확인이 됐어요. 그런 이미. 것을 네. 먼저 예. 말함으로써 그런 집단 부정선거 행위를 못하도록 경고를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네, 네. 이해를 하고 예. 뭐 근거도 없는 말을 했으면 사퇴리라 이러면서 또 난리가 아니었어요. 왜 그 세 근거가 분이. 없어요? 합수본에서 수사하고 있는 게 다 보도를 통해 드러났는데 그래서 뭐 여기서 뭘 어떻게 더 증빙을 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지금 전당대회 때 신천지로 이제 이게 막 불이 붙으면 네. 건강하고 좀 행복한 축제 같은 이런 전당대회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신천지 문제는 전당대회 끝나고 이제 합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것은 명확하게 신천지의 집단 행동에 경고한 것이다. 집단 행동하지 말아라. 네. 민주당의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1인 1표제 이것을 명백하게 방해하고 저해하고 반민주적이고 정말 우리 민주당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선거 문화를 완전히 망치는 이런 행위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당원들께서도 그런 좀 이상한 집단적 행동이 보여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당에 제보도 주시고 또 견제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 주십사 좀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이걸 가지고 뭐 있지도 없는 뭐가 없습니까? 이미 지난 20대 대선 때도 서울 경기 쪽에서 갑자기 10만 표 이상의 이낙연 지지표가 나오면서 2021년 그렇죠. 네. 문제 의식을 그때도 가졌습니다. 그때 해결을 했었어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따가 싹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 신천지들이. 네. 그리고 무슨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집단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 종교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정치와 유착을 하는 거죠. 밀착을 해가지고 도움을 주고 그런 쪽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정황이 있으니까 이런 의혹 제기가 됐고 의혹 제기가 되면 수사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네. 예. 국힘당하고 다를 바 없이 전당대회 끝나면 과감하게 수사하도록 해야 되고 또 이중 당적이나 이런 것들 정리해야 건강한 정당이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네. 이낙연 씨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옳았던 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낙연 씨에게 힘과 용기를 준 주체가 누굽니까? 주역이 누굽니까? 지금 반명의 기치를 올린 유시민 등 이런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가 옳았다. 이낙연 씨가 요즘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낙연 씨 기분 좋게 할 일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때 웃기지 마라. 이 당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통해 재집권할 당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인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미와 최고위원 당선이 뭐 그 결정적인 상징적인
그런 네. 시기가 선거는 될 것 끝까지 같은데. 가봐야 되니까 끝까지 응원을 좀 당부드리고요. 기호가 몇 번입니까? 기호가 4번입니다. 4번. 네. 제가 예비 경선 때는 9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건 하늘의 뜻이다. 네. 구하라. 아, 이재명 정부를 구하고 민주당을 구할 투사다. 이렇게 생각으로 도전했는데 본선에서는 4번을 뽑았어요. 근데 941생. 네, 941생. 이재명 정부. 네, 그렇죠. 예. 또 4번 타자. 음. 반드시 이재명 정부 홈런 치게. 네. 또 민주당도 음. 반드시 승리하는 민주당. 다시 이기는 민주당 돼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서미화 최고위원 후보 여러분 선택은 분명합니다. 서미화 최고위원 후보 2명 중에 1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찍어주신다면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은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합니다. 예, 꼭 저 지도부에 입성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상위에 랭크 되셔서 네. 서미화 정치를 본격적으로 펼쳐 주셔서 이재명 정부 성공의 견인차가 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미아 TV도 구독 많이 서미아 해주셔서 TV 구독. 이제 인지도 싸움이 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서미아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셔서 제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거기 들어가시면 영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알려주셔서 우리 김영민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도부에 좀 정말 중심이 돼서 우리 민주당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를 확실하게 뒷받침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일이 정청나되면 못해요. 네, 그렇습니다. 장담하건대 못해.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너무 국회에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네. 정말 오로지 자기 권력 쟁취를 위한 자기 정치 이런 모습들이 안 보이는 내 눈에도 보여서 제가 나왔는데 우리 당원 여러분 정말 함께 절박한 심정으로 반드시 민주당 지도부 새롭게 변화시킨 지도부로 만들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서미화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